유쾌한 강의, 명쾌한 실험, 과학이 밝아진다. 명랑과학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아이스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연이 안녕, 혜선이 안녕, 명호 반가. 피디님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우리 땅 있죠? 지구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구는 이 땅으로만 둘러싸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 내부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과학이 밝아진다. 명쾌한 설명, 명랑, 개념, 잡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각 내부 층을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부분 지각, 안쪽에는 멘트, 그리고 외해, 내해, 지구 내부의 각 층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숫자 잘 세죠? 4개의 구조이다. 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각, 멘트, 핵인데 바깥쪽에 있는 핵, 외핵, 그리고 내핵, 이렇게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구 내부 구조 4개인 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지구 내부 구조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지구 내부 구조, 자, 조사법 살펴볼 건데요. 직접적인 조사 방법과 간접적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직접적인 방법. 자, 우리 친구들 지구 내부 구조 알아보고 싶어요. 자, 직접적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이렇게 땅을 파보면 되겠죠? 자, 땅을 파보는 방법을 우리는 시축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팔 수 있는 깊이는요, 지하 1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내부는 어때요? 반지름이 6,400km예요. 그래서 13km밖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달되지 않았죠. 왜?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해요. 자, 간접적인 방법에서는 첫 번째, 자,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지진파가 뭔가요? 자, 지진파라는 거는요, P파하고 S파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진이 발생할 때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자, 이게 P파와 S파가 있어요. 이때 P파하고 S파 지진파를 지구 내부 구조로 슝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P파하고 S파의 속력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는 다른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서 여기 몇 부분에서 속도가 변했어. 그러면 몇 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화산 분출물 조사. 자, 이 화산 분출물은요, 지구 내부에 있던 것들이 끌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솟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을 알아보기 위해선 안성맞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운석 조사. 선생님, 왜 운석을 조사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운석은요, 지구의 구성 물질과 가장 유사하다고 가정하에서 운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인 방법과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 우리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 멘트, 외핵, 그리고 내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구 내부 각 층의 구조를 선생님 진짜 좋아해요. 달걀. 선생님이 이 달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후라이를 2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엄마라고 하거든요. 엄마, 나 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계란을 한 개 추가해서 한 판을 먹은 적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체격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란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달걀 예쁘게 그려볼까요? 달걀 같아요? 달걀. 자, 달걀을 보면 우리 달걀 껍질이 있어요. 자, 이 달걀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 부분에 해당하고요. 자, 달걀에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요.
흰자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흰자 부분에는 지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멘틀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흰자 더 중심부에는 뭐가 있어요? 자, 노른자. 떡볶이 국물에 찍어보면 완전 맛있는. 자, 노른자가 있어요. 노른자 부분은 핵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의 지구 내부 구조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내부 구조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침 꼴깍. 네,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지표면에서 모호면까지. 자, 모호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일단은 모호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땅에서 지표면에서 모호면까지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부분, 지각이에요. 자, 지각은 고체, 액체, 기체. 자, 세 가지 상태에서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단단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껍질, 달걀의 약간 껍질 부분이었었죠. 겉 부분을 얘기하고 지각은 첫 번째 대륙 지각과 두 번째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봐볼게요. 자, 여기 부분, 화산 부분에 이렇게 대륙 지각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물가가 있어요. 자, 해양 지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비교했을 때 두꺼운 부분이 어디예요? 현저하게 눈에 띄죠. 대륙 지각 부분이 훨씬 두꺼워요.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35km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요. 대략 5km의 두께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때 지각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각 아랫부분에 위치한 멘틀의 경계면을 아까 한번 알아두세요. 생소한 단어예요. 라고 얘기했던 모호면. 자, 모호면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풀 네임으로는요. 모호로 여기죠.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다시 얘기하면 자, 모호면이라고 한다. 자, 체코의 모호로 비치치가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구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다. 자, 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모호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돼요. 자, 껍질 부분과 계란을 비교했을 때 껍질 부분과 흰 자위 부분, 사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모호면에서 약 지구 2,900km 깊은 지점까지를 우리는 멘틀, 지각 아래 부분에 위치한 지각의 구조죠. 멘틀이라고 해요. 역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멘틀층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유동성이다. 우리 젤리 있죠. 자, 젤리는 고체 상태예요. 근데 우리 젤리 어때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죠?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멘틀이에요.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고, 자, 여기 또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 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멘틀과 안쪽 부분에 있는 외액의 경계면이 있어요. 자, 이 면은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해요. 자, 독일 태생의 미국 지진학자 구텐베르크가 요 경계면을 발견해서 모호면처럼 똑같이 자기 이름을 따서 경계면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심부에 멘틀이 있고요. 멘틀 안쪽에는 다시 외핵 부분이 있다. 자, 경계면 얘기해 볼까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뭐다? 네, 모호면이죠. 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뭐다? 구텐베르크 힘들어요. 면이다. 자, 그 다음 외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핵.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 지각과 멘틀의 특징 뿐만 아니라 경계면도 잘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외액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900km에서 5,100km 되는 지점을 외핵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5,100km에서 지구 중심부 6,400km 되는 지점이겠죠? 자, 이 부분은 내핵이라고 한다. 자, 근데 외핵은요, 우리 아까 지각과 멘틀은 고체 상태였어요. 완전 중요해요. 그런데 외핵은 예외로 자, 내부가 액체 상태예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아까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지진파 중에서 S파가 있어요. 자, P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신 강좌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P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상태의 물질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파는 오로지 어떤 상태일 때만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외핵은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 액체 이쪽으로 와.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핵 나왔으면 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등장해야겠죠? 자, 이때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자, 레만면이라고 해요. 자, 레만이라는 사람은 덴마크 지진학자예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레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속력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피파가 속도가 증가하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관찰을 하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레만면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지구 내부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부분 내핵이죠. 자, 내핵은 다시 돌아왔어요. 원상태인 고체 상태고요. 자, 이때 왜 고체 상태냐면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고체 상태임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지구 내부 중에서 온도,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뜨겁다 했죠? 압력,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지구 중심부인 내핵이다라는 특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반드시 지구 내부의 구조의 각 층별 경계면,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꼭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온도, 압력, 밀도 비교 칸에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어요.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실험 보고서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온도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다? 내핵. 자,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지각 파트가 되겠죠. 자, 압력도 마찬가지로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고요. 밀도도 마찬가지로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명랑과학 시간만에, 명랑한 과학 실험 시간에 실험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때 지구 내부의 구조를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밀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층을 급여해 볼 건데,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밀도에 대한 개념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밀도란 뭐냐? 자, 단위 부피에 대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값을 밀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밀도는 자,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밀도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부피에 대해 잠깐 볼까요? 밀리리터가 있고요. 또 뭐 cc도 있고요. 등등등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도 있고요. 뭐 그램도 있고요.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데 부피 100ml에 뭐 질량 10g을 넣었다. 또 여기 자, 부피 100ml에 질량 20g을 넣었다. 자, 그렇다면 밀도가 큰 거는 어느 걸까요? 부피가 같아요. 그러면 질량이 큰 게 당연히 밀도가 크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무겁다, 가볍다. 네, 무겁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밀도탑으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밀도가 큰 게 아랫부분에 위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윗부분에 위치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밀도에 대한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는 이유는 또 다시 한번 홍보하기 위해서이죠. 자, 뭐를 홍보하기 위해서냐? 다음 명랑 실험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내부 구조 재현 시간, 명랑한 실험 시간으로 고고싱 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명랑과학만의 명랑한 실험 시간 속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포스럽나요? 아닌가요? 자, 보도록 할게요. 명랑 실험 보고서 지구 내부 구조 탐구 실험 목표. 자, 밀도차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밀도라는 건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 값을 나타내고요. 자, 밀도가 클수록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실험 준비물 볼게요. 플라스틱 컵, 그리고 설탕 필요하고요. 스푼, 색소, 스포이트, 플라스틱, 얇은 관이 필요합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실험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반지름을 10cm로 가정할 거예요. 원래는 6,400km죠. 가정에서 내핵, 외핵, 멘틀의 두께를 계산합니다. 싫어요. 근데 수학. 괜찮아요. 선생님 다 해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플라스틱 얇은 관에 내핵, 외핵, 멘틀 각각의 두께를 과정 1에서 구한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3번은요. 물 50ml가 들어있는 3개의 플라스틱 컵에다가요. 설탕 3스푼, 8스푼, 16스푼을 넣고 각각의 컵에 색소들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잘 섞을 겁니다. 자, 키포인트. 설탕의 양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밀도 차를 두기 위해서 그렇죠. 왜? 가장 밀도가 큰 거는 하단에, 그 다음 밀도가 가장 작은 게 위에 분포할 수 있도록 층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를 두기 위해서 밀도 차를 두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의 밀도탑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럼 결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 1의 결과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로 했는데 우리는 10cm로 두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6,400km일 때 멘틀의 두께는 2,865km이다. 그렇다면 10cm 지구 반지름을 뒀을 때는 멘틀은 그럼 얼마냐?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요. 4cm가 나와요. 4cm. 4cm 선생님이 언능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외핵이 2200km 마찬가지로 6400km일 때 얘 외핵의 두께는 2200km야.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 10cm로 했을 때는 외핵은 몇 cm냐? 자, 대략적으로 x는 몇 cm? 3cm가 나와요. 자, 내핵 부분 볼게요. 마찬가지로 6,400km일 때 너의 두께는 1,300km야. 그렇다면 반지름은 10cm라면 나는 몇 cm로 나타내야 돼? 자, 그럼 x는 대략적으로 2cm가 나와요. 자, 그래서 투명한 부분에 내핵 부분은 2cm에 체크를 하고요. 자, 외핵 부분에는 3cm, 멘틀 부분에는 4cm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례식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융합과학이죠.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구조 모형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은, 자, 지구 내부 구조는요, 첫 번째 지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은 누구냐? 그렇죠. 멘틀이죠. 자, 정답 멘틀. 우리 친구들 예쁘게 기록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지각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거는 멘틀에서부터 내핵까지만 표현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지각은요,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이때 대륙 지각은 35km, 해양 지각은 너 5km예요. 자, 얘네들은 굉장히 깊었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굉장히 얕죠. 그래서 표현하기에는 수치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스미염이 뭐라고 할까요? 층이 너무 깊지 않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자, 얕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명랑과학만의 명랑 문풀 비법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뿅! 자, 시험 유형 문제 첫 번째 볼게요. 과정 1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10cm로 가정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친구들 6,400km로 하게 된다면 선생님 머리 아파. 수학 제대로 못한다. 그죠? 그래서 10cm로 간단한 적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실제 지구 반지름은 어떻기 때문에? 너무 두껍기 때문이죠. 때문에 또는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 2번 볼게요. 과정 3에서 층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멘틀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왜 틀리겠을까요? 그렇죠. 지구 내부 구조 층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간단해요. 지구 내부 구조층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구 내부 구조 지각, 멘틀, 내핵, 외핵. 자, 순서 바꿔야겠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졌고요. 각 부분의 경계면은 자신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따서 경계면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잊지 마시고요. 광고합니다. 자, 유쾌한 강의, 명쾌한 실험, 과학이 밝아진다. 명랑과학 이명랑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우리 친구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